위기는 언제나 오지만 위기에 처했을 때 진정한 리더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위기의 모면이 아닌 위기의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를 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조직은 실패할 때보다 오히려 성공 이후에 퇴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의 도취로 인해 망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정상에서도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실천하지 않는 조직은 정체되어 결국 성공을 이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는 이익과 성과를 평가하는 결정적 지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영리 단체일수록 결정적인 선택에 직면해야 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조직적으로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에서의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생각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변화가 위협이 아닌 기회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닌 조직의 내부나 외부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도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조직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혁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혁신의 실패를 막기 위한 지나친 방어는 혁신을 실패로 몰아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변화와 기회가 무서워 과거에 한정된 문제점만 보는 조직은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조직은 반드시 별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단위로서 분리하여 발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단체 안의 기존 근무자들도 새로운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의 리더는 반드시 올바른 선발 기준에 따라 선출해야 합니다. 리더 후보자의 장점, 정직성, 됨됨이, 그리고 조직 내부를 긴밀히 살펴본 후 선출한다면 올바른 리더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더의 장점은 물론이고 후보에게는 당면과제, 기금 조성, 조직의 사명에 대한 질문을 통해 조직에 대한 이해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 조직에는 수많은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리더십은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됨됨이와 정직성도 무시할 수 없는 선발 기준이 됩니다. 리더를 선출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단체의 사명과 기능을 확실히 관측하고 수행해야 할 의무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명예만을 꾀하지 않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의 교만이나 우월의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분석력과 통찰력을 겸비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엄격한 리더 선출 과정을 통과하여 선출된 리더는 올바른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의욕과 능력, 경청의 자제력과 같은 기본적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의사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솔선수범의 소통력을 학습해야 합니다. 또한 분석력과 통찰력에 의해 조직 구성원들이 수행해야 할 새로운 과제에 책임을 부과하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리더는 기본적으로 직무유기나 현장 부재의 기만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높은 수준의 표준을 설정하고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항상 리더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자신의 임무는 조직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모두의 공로로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더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 아주 큰 일과 세밀한 작은 일들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균형된 시각은 타 조직을 통해 자신의 조직을 객관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리더의 금기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는 마치 구성원 모두가 리더 자신이 수행하는 일의 이유와 동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전달하는 내용을 모든 구성원이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리더의 역할 중 솔선수범의 소통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리더는 조직 내의 힘을 두려워해선 안 됩니다. 리더는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며 다른 힘에 지배되어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는 리더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계자를 혼자서 지목해서 선발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합의된 선출의 과정을 통하여 선발해야 합니다.